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변호사 에이전트 류씨입니다. 네, 오늘은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인 스포츠 유나이티드 간의 갈등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손흥민 에이전트 측은 보도된 내용과 달리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반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신 손웅정 씨는 스포츠 유나이티드와 어떠한 계약서도 사인한 적이 없고, 에이전트사에서 하나 보내줬는데 그걸 보니까 웅정 씨와 손흥민 선수 사인은 들어가 있지만 한 장짜리 계약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계약서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있으면 그게 유효할까요? 네,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장 대표가 운영하던 유학원이 대한축구협회 공식 파트너로 우수선수 9개 유학 프로그램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유학생활을 지원하였고요. 그리고 독일 현지 에이전트인 T씨가 손흥민 선수의 현지 적응을 돕고 함부르크 유소년 팀 체결을 주선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보면 손흥민 선수의 독일 유학 그 시기에 장 대표라는 인물은 그 유학을 담당한 정식 축구 에이전트가 아닌 인물로 추정이 되고, 독일인인 T씨가 정식 에이전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먼저 축구 에이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 4월 1일부터 FIFA에서 에이전트라는 명칭을 intermediaries, 즉 중개인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개인은 이제 FIFA 규정도 따라야 하고, 그 중개인이 소속된 국가의 축구협회의 규정도 따라야 합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모든 중개인은 그 협회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선수, 중개인 간의 중개 계약서를 반드시 체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중개 계약서 내용에는 반드시 계약 기간, 그리고 선수와 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해지 조항, 그리고 계약 체결일, 그리고 양쪽에 사인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그 계약 내용을 선수에게 체결 이전에 설명을 해줘야 하고요. 양쪽이 모두 이 계약서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 모두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한 이후에 체결을 하고 약 체결일 기준 10일 이내에 협회 측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밖에 이 FIFA 규정과 협회 규정에는 미등록 중개인과는 접촉을 할 수 없는, 협상을 할 수 없는 금지 조항이 있고, FIFA 규정상에는 별도 제한이 없지만 대한축구협회 규정상에는 이 에이전트 계약이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토대로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에서는 분명 계약서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손흥민 선수나 손흥정 씨가 간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이제 설명을 안 해주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인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건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씨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신 바로는 아예 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 장 대표 측에서 에이전트 계약서를 보내왔는데 나와 흥민이 사인에 들어가 있고 내용은 7줄에 불과한 달랑 한 장짜리 계약서였다라고 약간 모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 한 장짜리 계약서가 에이전트 계약의 내용이며,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손웅정 씨가 직접 사인한 계약서라면 에이전트 계약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반면 이 계약서에 사인된 이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면 그 에이전트사가 위조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럽에서 자주 사용되는 피파 에이전트 계약서 형식은 한 장짜리로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간과하셨을 수도 있고,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사인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없을 수도 있겠죠.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있는 스포츠 유나이티드와는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일 스포츠 유나이티드와는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서가 있다고 추정이 되고 이 한국 스포츠 유나이티드는 에이전시보다는 약간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정확한 사실관계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이 스포츠 유나이티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스포츠 유나이티드는 3인 체제로 이 TC라는 분과 장 대표라는 분과 EC 이 세 분의 대표이고 중소기업 형태의 주식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글을 토대로 보면 이 스포츠 유나이티드라는 회사는 독일 회사로 검색이 되고요. 여기 대표는 티스 블리메이스터 이 TC가 대표로 되어 있고 손흥민 선수가 소속 선수로 등록되어 있고요. 트랜스퍼 마켓이라는 유럽 최대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가 스포츠 유나이티드로 검색이 되고 거기에 정보도 독일 에이전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스포츠 유나이티드 홈페이지나 그 어디에도 장 대표님이나 아니면 한국 스포츠 유나이티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요. 그럼 한국 장 대표가 있는 이 스포츠 유나이티드와 독일 스포츠 유나이티드 어떤 관계일까요? 일단 대한민국 법상 외국 회사 형태는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국 투자가가 국내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국내 지사 형태인 지점, 브랜치죠. 지점인 경우 이 두 가지인데 두 경우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네,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건 손흥민 선수와 이 스포츠 유나이티드 간의 에이전트 계약은 왠지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간과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식 계약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계약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한국 스포츠 유나이티드는 조금 더 매니지먼트사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네, 그렇더라 하더라도 매니지먼트 계약이 따로 있을 것이고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두상으로 양쪽이 합의를 하면 그것도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상황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이 한 가지 있죠.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그리고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서로 신중하자. 네, 손흥정 씨가 비즈니스 관계를 보지 않았다. 가족처럼 여겼다. 무한 신뢰했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사실 가족끼리도 금전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고 그게 서로의 권리와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로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끼리는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친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식이 선수분들과 선수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이 생겨야지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 제 결론은 왠지 계약서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게 제 결론이고 에이전트로서 변호사로서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선수분들과 가족분들은 그 계약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이제 체결해야 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좀 한 번이라도 좀 들여다보자 이것이고요. 웬만하면 계약서는 변호사처럼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에이전트 분들은 저도 포함이지만 조금 더 정직하게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정직한 성실한 그런 에이전트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식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매주 업로드되고 있는 리그앙톡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